자, 그러면 이런 그 조례나 법적인 내용 말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시 텃밭을 이렇게 가꾸면 좋겠다 하는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시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재배 작물 결정, 작물별 면적과 위치를 결정하고 필요한 농기구도 구비해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준비를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화도 사고 장갑도 사고 뭐 여러 가지 농약 뿌릴 스프레이도 사고 정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했지만 그 다음 단계 종자를 파종을 하고 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흥미거리, 재배하면서 작물이 커가는 즐거움을 같이 만끽하셔야 이런 사전 준비가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마지막까지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과연 이 조그마한 땅인데도 내가 어떻게 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 다음에 나올 3월, 4월에 심을 수 있는 작목들을 소개하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분양받은 텃밭을 1월부터 12월까지 봤을 때 약간의 분할을 해서 심을 수 있는 작목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는 완두콩, 그 다음에 시금치, 그 다음에 가을로 넘어갈수록 무, 배추 이런 식으로 1년에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로 3월에 4월에 심을 수 있는 좋은 채소 작목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텃밭의 규모별로 알맞은 채소들과 고려할 점과 알맞은 채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크기가 작고 생육기간이 짧은 식물이 좋습니다. 거기에 알맞은 채소로는 상추, 쑥갓, 치거리, 시금치 등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토양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씨앗을 뿌리기 이전에 가장 기초적인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식물체가 내가 기르는 채소가 잘 자라려면 우선 땅이 좋아야 됩니다. 자, 땅이 좋다는 것은 깊이, 파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트랙터를 보게 되면 굉장히 땅을 깊게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트랙터도 팔 수 있는 깊이는 18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뿌리 채소, 나중에 여름, 가을로 갈수록 무라든지 깊이 뿌리를 박는 채소를 기르고자 하면 25cm 정도의 깊이로 땅을 파주고 부드럽게 땅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깊이 파기만큼 토양을 잘 가꾸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깊이 파주고 밑거름만 주면 되느냐? 이게 또 아닙니다. 자, 깊이 파주게 되면 이 땅을 아래쪽 땅과 윗땅을 골고루 섞이게 해줘야 되는데, 자, 작은 텃밭이지만 땅을 파서 내가 이만큼의 땅을 파서 이 위쪽으로 올려서 아래쪽 땅과 위쪽 땅이 섞이고 여기에 바람이 불어서 이 땅을 잘 말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퇴비를 넣고 잘 섞어서 고랑을 내거나 일항을 내서 작물체를 심어 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밑거름 경운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일랑 만들기, 뭐 평이랑, 고리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고리랑은 평이랑보다도 약간 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여기에서는 이 면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이랑은 예를 들어서 시금치 같은 줄뿌림으로, 흙뿌림, 산파라 그러죠. 이런 채소 작물을 심을 때 좋고, 이 평일항의 가장 폭은 사람이 팔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 최대 소규모 재배 작목은 60cm 정도가 적절합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신 분들은 90cm까지도 농사를 짓지만 도시 텃밭에서는 손이 닿을 수 있는 60cm 정도. 자, 그럼 고리랑 이런 것들은 어떨 때 내느냐? 고추를 재배한다든지 무, 고구마, 감자를 재배를 할 때 이런 골일항을 내기도 하고, 다음에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대파 같은 경우에는 하얀 부분들이 많이 나와야 좋습니다. 이런 고리랑을 내놓고 북주기를 통해서 땅을 살살 높여줘서 하얀 속살이 나오는, 햇빛이 받지 않아서 엽록체가 형성되지 않는 하얀 그 대파 줄기를 만들어내는데 북주기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봄밭에 씨를 뿌릴 때는 전뿌림, 콩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줄뿌림, 당근, 상추들. 자, 줄뿌림을 할 경우에도 비가 오거나 물이 흠뻑 젖은 토양 상태에서 새싹이 나오게 되면 소금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또 흙뿌림이라 있고, 이 시금치 등과 같이 평일항에 적정한 면적으로 작은 씨앗들은 가는 모래라든지 다른 가을 흙을 같이 혼합을 해 가지고 작은 씨앗들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대부분 이 시금치라든지 작은 씨앗들을 그냥 손으로 뿌리게 되면 한쪽에 몰려 있거나 물을 주게 되면 한쪽으로 쓸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모래를 같이 섞어서 양을 늘린 다음에 흙뿌림을 해주면 좋습니다. 봄밭에다가 바로 종자를 파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판에다가 미리 따뜻한 곳에다가 종자를 심어서 육묘를 해서 봄밭으로, 텃밭으로 옮기는 이런 작업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판에서 길러진 모종들을 봄밭에다가 옮겨 심는 정식 작업을 통해서 맛있는 채소를 재배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는 길게 자라는 또는 덩굴손을 뻗어서 올라가는 채소들 같은 경우에는 버팀목이나 지지대를 또는 망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3월에서 4월 채소를 재배하는, 즉 이른 봄에 어떤 채소들을 재배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봄철, 특히 초봄 3, 4월 재배 채소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3, 4월 달에 채소를 재배하는 데 있어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은 모든 병해충은 기온이, 평균 기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배에 있어서, 농사에 있어서 18도씨가 기준입니다. 자, 18도씨 정도가 되면 저온이라고 그러고, 이 저온에서도 자랄 수 있는 작물들은 서리가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물론 서리와 18도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장점은 봄철에 재배할 수 있는 것들은 저온기에서도 잘 자란다, 이런 재배적인 장점이 있고, 대표적인 게 완두콩입니다. 자, 그 다음 장점은 이 18도씨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해충, 병들은 활동을 잘 못합니다. 즉 기온이 18도씨 이상 20도 정도 올라가야 해충도 생기고 병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즉 이른 봄철에 완두콩을 심어놓으면 저온에도 강하면서 해충을 회피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단점은 뭐냐? 또 이른 봄에 늦설이라고 그러죠. 이 피해 때문에 수확량이
감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봄철에 재배하면 좋은 채소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완두콩은 서늘한 기운을 좋아합니다. 저온에도 강하고 남부 지역에서는 노지에서 월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에서는 3월에 파종을 해서 6월에 수확을 합니다. 이 완두콩은 20에서 약 30cm 간격으로 전뿌림을 해줍니다. 이 완두콩 크기의 2배 내지 3배 정도의 땅을 살며시 덮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류 피해입니다. 자, 완두콩을 대단위로 재배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류 피해 망, 방지망 또는 조류 기피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서 종자가 조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우시거나 어려우신 분들, 애쓰고 파종을 해놨는데 조류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극히 드물지만 모종을 키워서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멍에 2알 또는 3알 정도를 전파를 해주고, 이 완두콩은 나중에 크게 되면 덩굴선이 나옵니다. 약 한 60에서 80cm 정도를 자라게 되는데 망이라든지 지주대를 올려주고, 대부분 흔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대나무 윗부분입니다. 이 버리는 대나무 윗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꼽아주면 지주 역할을 하고 덩굴선이 감아서 올라가는데 지주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서늘한 시기에 심을 수 있는 게 이 대파입니다. 이 대파는 필수 양념 채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씨앗으로 파종을 하고 2, 3월 달에도 발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파종을 하고 나면 점점 대파가 싹이 나서 자라게 되는데, 북주기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하얀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수시로 흙을 올려서 대파가 쓰러짐을 방지를 해주고 흰 부분이 많이 자랄 수 있도록 덮어주는 그런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약간 생소한 채소인데, 이 궁채라는 채소가 있는데, 일부는 뭐 똥채라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황제들만 먹는 채소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샐러리나 아스파라거스하고 비슷한, 그러나 맛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볶아서 아삭거림, 그 다음에 다이어트 식품으로서 또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채소가 궁채입니다. 이것도 역시 3, 4월 달에 파종을 해서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상추인데, 요즘은 상추 종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듬 상추를 종자를 구입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추 종자가 한 봉지 안에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맛이나 식감이 상추별로 다양합니다. 자, 다음은 치거리입니다. 이 치거리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품종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둠 치거리라는 종자를 한꺼번에 넣어서 판매를 합니다. 이 치거리 같은 경우에는 화분에 소규모로 3, 4월 달에 파종을 해서 소규모로 키울 수 있는,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 있는 이런 채소입니다. 그래서 추위에도 강하고 소규모 화분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품종도 다양하다. 자, 그 다음부터서는 이제 향채소입니다. 봄철에 심을 수 있는 향채소 루꼴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쑥갓 모양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고소하고 쌉쌀하면서도 한편으로서는 또 매운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고급 식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자, 다음은 고수입니다. 이 채소만큼 호불호가 갈리는 채소도 없을 것입니다. 독특한 향 때문인데 건강을 위해서 고수를 많이 애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고수는 서리의 피해에도 아주 강합니다. 서리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저온기에 심을 수 있는 채소 중에 또 하나고, 소화라든지 중금속 해소 이런 것들에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3, 4월 달에 종자를 파종을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또 향을 가지고 있는
채소 중에 하나인데 당귀 품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단계, 당단계 여러 품종이 있지만 이 당귀만큼 여성들에게 좋은 채소 작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도 이 당귀만큼은 한 500회 정도 언급이 될 정도로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채소입니다. 부정맥이나 간을 보호하고 독성을 차단을 하고 뇌경색이나 치매를 예방하는 식물로 조상들이 널리 사용했던 작목입니다. 다음은 향이 있는 쑥갓입니다. 나물이나 쌈 채소 등 다양한 식재료로 활용이 되고 봄에 파종을 하면 굉장히 잘 자라고 병해충에도 회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봄에 심는 쑥갓 같은 경우에는 꽃대가 올라옵니다. 이 꽃대가 올라면 채소들은 영양 가치라든지 상품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봄에 심는 쑥갓은 꽃대가 올라서 꽃 피기 전에 수확을 해서 식용 재료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갓입니다. 다양한 품종들이 있는데 이 남부지방에서는 상품화된 돌산갓이 유명합니다. 특히 갓이 나오는 시기에 쪽파하고 같이 김치를 담가 먹으면 아주 향이 좋은 그리고 맛이 있는 김치를 담글 수가 있습니다. 이 갓도 마찬가지로 봄에 파종을 하게 되면 꽃대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갓의 향이나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꽃대가 올라오기 이전에 수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열무는 시설 채소 재배를 하시는 곳에서 아주 더운 7, 8월 달에 작목이 마땅치 않을 때 단기간에 한 2주나 3주 이내에 수확을 할 수 있는 이런 열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열무를 여름철이 아니라 봄철 3, 4월 달에 심으면 또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청벌레라고 해가지고 애벌레들이 해충들이 고온기가 되면 여름철이 되면 이 열무 잎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좋은 기인 3, 4월 달에 미리 파종해서 온도가 올라가기 이전에 이 열무를 키우게 되면 이 청벌레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기온이 낮기 때문에 물 관리라든지 재배 관리 또 생육이 조금은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금치입니다. 이 시금치는 가을에 파종하는 가을 시금치가 있고 봄에 파종하는 봄 파종 시금치가 별도로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이 시금치를 또 파종을 해서 꽃대가 올라오기 이전에 시금치를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케일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쌈 채소로도 굉장히 비싸고 육식을 할 경우에 이 케일을 많이 쌈 재료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위에도 강하고 아주 잘 자랍니다. 또 단점은 3, 4월기에 종자를 파종을 해서 더워지기 이전에 5월 말에 또는 6월 달에 수확을 하는데 이 시기가 넘어가면 온도가 또 올라가서 벌레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일까지 봄철 3, 4월 달에 파종을 해서 저온기에 채소를 우리 텃밭에서 무농약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3, 4월 달에 파종을 하면 좋은 채소 작목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토양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비료에 관련된 내용, 여기에서 앞에 설명드렸던 간략한 채소 작물의 소개를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갖고 나갈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종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